방장이 오타니씨. 어제 방송 끝나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키키키키키키.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 근데 이제 오뎅 2개를 먹으니까 내가 입이 짧다 보니까 떡볶이를 1인분 시키고 오뎅 2개를 먹으니까 벌써 배가 불러. 어, 벌써 배가 불러. 근데 이미 이제 떡볶이 1인분은 나와버렸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두 개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딱 그 타이밍에 딱 얼라들 한 26, 7대는 얼라들 와가지고 이제 딱 우리 둘이 와가지고 떡볶이 먹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제 아차 해가지고 어이 동생들아 하면서 이거 나 방금 시켰는데 방금 시켰는데 손도 안 댔다면서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 너네 먹으랬거든. 그러니까 애들 육수 고마워하대.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이제 뭐냐면 계속 뭐랄까 뭔가 이제 분위기를 이제 반등시키기 위해서 안에서든 밖에서든 존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아 그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이야. 뭔가 이제 분위기를 반등하기 위해서도 안에서든 밖에서든 존나게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봐봐봐 느바 분명히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씨 느바 요거 그냥 패스하고 고마 느바 갈돈 플러스 오늘 5경기 갈돈 플러스 해가지고 박아버려야겠다. 딱 이 플랜으로 바꿔버렸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7일이제 이번 달 들어서 첫 강승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미어 12가 스타트야. 스타트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림픽 때든 국제대회 때든 요거는 계속 승부 가야 돼. 이거는 뭐 알잖아. 그죠? 상황이 그래 상황이. 그래서 오늘 이 5경기의 이 강승부 느바까지 제꾸면서 가는 강승부 무조건 먹자 이거. 무조건 먹자. 됐지? 바로 갈게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숲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21절 실전 스포츠 분석 시작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어제마저 남배가 부러졌다. 진짜 잠 못 잘 뻔했지. 그죠? 썸승 남배 오버. 와 다시 돌려보기 하는데 임성진의 그 블락이 너무 컸다. 그죠? 그 블락 아니었으면 우리 부러졌어. 그러면서 결국 주력을 100년 만에 잘 먹었고 그 다음에 썸경기 오버 그 다음에 남농 언더 이거는 부러졌고 이거 6개 이거는 부러졌고 그 다음에 마카오 경기 핵오버 요거는 오늘의 고무로다가 잘 먹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거든. 갈 길이 너무 멀고 그 다음에 앞전 거 생각하면 끝이 없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뭐랄까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겠나. 그자 더 이상 처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떨어지는 입장이고 그자 그래서 그 신호탄이 오늘이야. 오늘이야. 그 신호탄이. 그래서 느바부터 한번 떠들어 보입시다. 자, 오늘 느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어렵다 싶다 그런 느낌으로 패스한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오후 경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패스한 거야. 그자 뭐 어렵다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면 자 소하고 미네인데 소는 뭐다? 오늘 라빈이 빠지다 보니까 팀에 1옵션이 빠지다 보니까 그냥 1쿼터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지. 그자 반대로 미네 같은 경우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이 뉴욕하고 미네의 이 트레이드를 했을 때 뭐 어떤 인간들은 와 타운스가 들어오니까 뉴욕이 무조건 좋다. 근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어라 랜드라고 디비션조 들어왔을 때 이 미네가 나쁘지 않아. 그거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 왜 그러냐면 결국 앤트맨이라는 슈퍼 에이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랜들과 디비첸조가 들어왔을 때 확실히 플러스 되는 효과가 타운스 혼자보다 더 낫다니까. 주전 뛰었을 때 벤치 있을 때든. 그래서 이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가 분명히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은 팀이야. 왜? 딱히 큰 부상자 없어. 그 다음에 홈과 완정에서의 성적이 기복이 없어. 그자. 그래서 내일 이 경기 라빈이 튀어 놓든 말든 우리는 뭘로 가자? 미네승. 그 다음에 뭐 소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소의 특성이 올 시즌도 나타나고 있잖아. 뭐 수비가 어느 정도 하는 팀에게는 무너진다. 반대로 수비가 안 좋은 팀은 같이 달린다. 그자. 그래서 미네슨과 언더 이래 갑시다. 그 다음에 자 미러키하고 유타. 쿤보가 이제 벌써 뭐 트레이드 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어제 아래 이 미러키가 쿤보가 빠져 있었잖아. 근데 빠져 있었는데도 그날 경기를 어떻게 했냐면 아예 진짜 잡을 뻔 했었어. 진짜 완전히 다 잡을 뻔 했었어. 그것도 누굴? 클브를. 근데 클브라고 그날 하루 종일 잘했던 릴라드가 막판에 어떻게 했느냐. 빠끄셔 소시고 막판에 1분 동안 릴라드가 똥을 쌌지. 그죠? 그러면 내일 이 미러키가 지금 팀 칼라가 아예 없어진 이 유타 상대로 홈에서 연패 끊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야. 높은 거는 사실인데 이게 배당이 여러분들아 1.15 그냥 솔직히 이거는 안 먹고 만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죠? 안 먹고 만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내일 쿤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카렌 그 다음에 클락슨 전부 다 이제 GTD에 걸린 입장이다 보니까 요거는 얘네 셋 중에 하나 둘은 튀어나올 거라고 봤을 때 그냥 이 기준점 대비했을 때 오버가 먼저 찍는 게 낫지 않나. 오버만. 자 이렇게만 보자. 그 다음에 자 세난하고 포틀. 세난 역시도 뭐냐면 올 시즌 이게 간단해. 뭐가 간단해져 버린 팀이냐면 딱 요것만 생각하면 되지. 뭐 야마가 그래 작년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뭐 신인 1년 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도 그냥 활약 어느 정도 했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가 되다 보면 좀 더 성장이라든지 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인데 분명히 CP3 효과는 있거든. 효과는 있는데 지금 이 세란이라는 팀이 뭐가 문제가 많냐면 제일 핵심적으로 이 포포비치 영감 지금 빠져있지. 어째 보면 세난이라는 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포비치 영감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빠진 자원이 3명이 전부 다 중요한 자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언급 안 한 포틀도 빠지는 자원이 있지. 그 언급 안 하는 애들은 별로 배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성이 없는 애들이고 왜? 바셀은 무조건 15점 이상 박을 수 있는 자원이고, 그 다음에 소환 같은 경우에 이 인간이 맨날 대가리통 염색하는 걸 떠나서 있고 없고 차이가 팀의 에너지 레벨이 달라진다니까. 그 다음에 트레존수도 마찬가지. 있으면 무조건 10점 해줄 수 있는 자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 경기의 핵심은 봐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뭘? 포틀이 작년보다는 무조건 좋은 성적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왜? 포틀이 멤버 구성이 주전들 빼고 나머지 얼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얼라들이 잘하는 날도 있고 얼라들이 못하는 날은 있지만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이 핸더슨이라는 자원 있지 여러분들아. 원래 작년에도 드래프트 높은 순위 뽑혀가지고 리딩을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친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친구가 결국 얘야. 클리너. 클리너. 사이즈도 좋고 언제든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근데 내일 경기의 가장 핵심은 뭐다? 세난이 백투백이제. 여러분들아 세난이라는 팀은 작년에도 백투백 성적이 1할 때였고, 그 다음에 재작년 성적도 백투백 성적이 무려 1할 때였어. 2승 14패 뭐
3승 16패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뭐 작년에 그랬지만 올해는 뭐 백투백에서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자원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경기가 세나네의 일반승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내일 뭘로 가자? 보틀 풀엔가 그 다음에 뭐 언더 이렇게 봅시다. 됐죠? 너봐 질문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빡빡이 편안하게 여러분들아 질문하세요. 다음 주 여러분들아 프리미어 당장 수요일부터 진짜 재밌겠다 이거. 예선전이 5경기나 있어. A조 B조. 없어? 그나저나 그 뭐야 슬슬 FA가 발표 나는데 심우준 50억이 맞나? 근데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포지션이 그래도 유격수다 얘가. 아니야? 포지션이 그래도 유격수다 얘가. 거품 아씨 모르겠다. 나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하나가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운 구장 생기잖아. 그죠? 그런 이슈가 있죠. 자, 아무튼 간에 내다버린 180억보다 낫겠지. 어이! 아니 성민규 어디 갔는데 이거? 내다버린 180억보다 낫겠지. 내다버린 180억보다 낫겠지. 성민규 어디 갔냐고. 자, 가보입시다. 사마하고 옥저데스. 자, 일단 이 사마라는 팀이 분명히 컵대회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정규 시즌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이 경기력들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점은 뭐다? 뭐 다른 뭐 포지션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결국 이거잖아. 뭐 김정호 그 다음에 그로츠다프 그 다음에 이름 뭐야? 파즐리 이 세 명의 조합이 어떤 활약을 해줄 것이냐. 그죠? 이게 시즌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다른 팀에 비해서 고정은 되어 있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야. 왜? 다른 팀들은 이 삼각편대가 고정된 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팀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세 가지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인데 얘네들의 뭐 범실, 그 다음에 리시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날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날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이 사마의 경기력이 매 세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게 사실이야. 뭐가 컵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반대로 옥저는 이 마사지가 애초부터 우리가 컵대회 보면서 바로 이야기했잖아. 어떻게 보면 토토인들의 눈이 정확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야지. 그래서 결국 바꿔버렸잖아. 야, 근데 당연히 오늘은 이 바뀐 용병은 못 놓고 그러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신호진과 차지환이와 장빙농이 요 삼각편대가 튀어나올 것인데 지금 최근에 이 옥저라는 팀이 이 삼각편대로 바꾸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 신호진이가 리시브도 어느 정도 받아줄 때도 있고 뭐 주로 받진 않지만 장빙농 차지환이가 리시브를 좀 잘 버텨주고 그 다음에 호진이가 공격에서 밥값을 해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입장.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여러분들아 봐봐봐. 사마가 정배가 맞아. 정배가 맞고 왜 어차피 옥저가 용병이 없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 삼각편대 싸움에 있어 가지고 이 옥저라는 팀이
계속 잘 돼왔던 이 부분들이 오늘도 잘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오늘은 이 사마 쪽에 분명히 물릴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 세트 반 정도는 이 옥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보는 게 맞는 게임. 반대로 이 사마 역시도 이 삼각편대의 활약이 3세트 내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팀은 또 전혀 아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우리는 이 경기 뭐만 따자? 딱 오바만 땁시다. 꼴랑 182.5 됐죠? 이 경기는 딱 오바만 따자. 그 다음에 자, 여배로 가보입시다. 도공하고 흥국. 자, 일단 흥국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와, 이 지난 경기 여러분들아, 김연경이 범실 한 개야. 와,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지금 흥국이라는 팀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컵 대회 때하고 달라진 요소들은 결국 뭐다? 트루크, 그 다음에 경기 하기 전에 바꿔버린 피치, 그 다음에 김연경이 전위로 왔을 때, 물론 공격을 무조건 성공시킨다는 건 아니지만 띄워주면 거의 체감상 득이야. 띄워주면 체감상 득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흥국이라는 팀의 단점은 분명하게 있지. 뭐 결국 한자리, 김다은이든 윤주든 그 다음에 김미연이든 누굴 넣더라도 하나는 리시브가 안 돼, 하나는 공격이 안 돼, 하나는 또 높이가 낮아. 뭐 이런 단점은 있긴 있지만 그 단점보다 강점이 훨씬 많은 팀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안정감 있는 경기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팀이 흥국이. 그죠? 반대로 도로공사는 여러분들아,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돼. 앞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경기 그래, 이 도로공사가 정관장이 만나가지고 셧아웃을 당했던 거는 사실이거든. 근데 이 도로공사가 이 김종민이가 바보 감독이 아니다 보니까 딱 플랜을 두 가지를 바꿔버렸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세터를 얼란데 장신 세터로 바뀌어버렸지. 근데 얘가 생각보다 잘해.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얼라들의 가장 특징이 한 세트 잘할 수 있고 두 세트 잘할 수 있지만 3세트, 4세트 내내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기에서 나오고 있는 중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윤희를 버리고 강소희, 그 다음에 뭐 니콜로바, 그 다음에 누구? 전세현, 이 조합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윤희를 버리고 이 조합을 가고 그 다음에 세터가 얼라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합이 맞으려면 좀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도로공사가 시즌 초반에 막장 같은 이 경기력들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앞으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경기는 오늘 경기에서는 아니지. 왜? Why? 간단하지. 뭐 흥국이라는 팀은 지금 전 여배 팀들 중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팀, 그리고 블락을 가장 잘 받고 있는 팀. 근데 전세환과 강소희가 이쪽 높이를 했을 때, 물론 강소희는 어느 정도 바꿔을 할 수 있겠지만 전세환 자리에서 계속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흥국 입장에서도 전세환이 뛰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냐면 공격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우리가 뭐만 따자? 흥국승, 그 다음에 뭐 흥국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딱 요렇게만 초이스를 합시다. 또한 다음 경기, 이 도공 경기 있지, 이 GS 원정, 요때는 조금 기대를 좀 해보자. 됐나? 배구 질문 없으면 남농으로 넘어간다. 자, 남농 가보입시다. 정관장하고 KT. 이 정관장이라는 팀 자체가 이 정관장이라는 팀 자체가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변이 돌아오거든. 변. 그러면 변이 돌아오면 팀이 완전히 바뀔 것인가? 가스처럼 뭐 가드 좋은 애들 놔둬놓고 용병 좋은 애들 뽑았으니까 가스처럼 그렇게 바뀔 것이냐? 근데 변이 돌아오더라도 이 정관장은 답이 없어요. 실대리님 별풍선 33개 그러니까 왜 감사합니다. 그러냐면 간단해. 뭐 변이 들어오는 거 상관없이 용병들이 이 둘이가 최악의 용병을 뽑았던 부분들이 이미 컵 때에도 라렌을 내가 왜 뽑았냐고 했잖아. 이미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변이 들어오더라도 나머지 공격 자리에서 포워드 라인들에서 밥값을 해줘야 되는데 이 포워드 라인들 중에서 밥값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 득점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게 뭐 지나간 일을 계속 끄집어내서 미안한데, 야 모비스 전에 라렌이 3점 넣고 마이클 영이 6점을 넣었어. 근데 어떻게 진단 말이고 이 개비스야. 라렌이 씨발 3점 넣고 영이 6점을 넣었는데 용병이 합쳐서 9점을 넣었는데 어떻게 개비스가 지냐고. 아이고 돌동현아 참 그런 입장이고, 반대로 KT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지난 경기 다 이긴 경기를 결국 강혁의 전술, 결국 막판에 허운 붙잡아 버리자. 그리고 나머지 찬스 나는 상황들을 그냥 3점 맞으면 맞자,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플랜을 하면서 대역전 쇼가 나왔잖아. 그게 어째 보면 문정현 없는 게 좀 크다. 왜? 1년차 때의 문정현하고 올 시즌의 문정현은 역할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 돼버렸잖아. 왜? 1년차 때는 그냥 수비만 하고 3점 하나 둘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문정현이었다면, 2년차 때 문정현은 뭐다? 리바운드도 해줘, 앞선에서 리딩도 봐줘, 그 다음에 슛도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하나 빠진 게 결국 마지막 클러치 타임 때 호흡만 물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나는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 경기에서 분명히 이 KT가 지난 경기 대역전패를 당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뭐 부상에서 회복한 윤기가 지난 경기 거의 그냥 풀타임으로 뛰면서 맹활약을 해줬잖아. 그러면 오늘 이 매치업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용병 싸움에서도 KT, 앞선에서도 허운 KT, 그 다음에 포워드 라인에서 윤기 자리에서도 KT, 그 다음에 답이 없는 자리는 분명하게 있어. 뭐가? 박준영, 그 다음에 문성곤, 이런 자리들이 끔찍하긴 해. 끔찍하긴 해. 근데 요거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 KT가 관장이 원정 간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관장이가 반등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게임.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자? 오노바는 건드리지 말고 KT 승, 그 다음에 KT 마인승까지. 됐죠? 오늘 무조건 나와. 그 다음에 자, 삼성하고 LG데스. 자, 서울 삼성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 서울 삼성이 이 홈에서의 이 장줄 시리즈 있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 서울 삼성 그래 무조건 한 번은 이길 거다. 그쵸? 근데 이게 언제 딱 이겨버렸다? 그래, 손호가 상승세긴 하지만 손호 우리 계속 반대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손호 상대로 결국 서울 삼성이 한 번은 이겼습니다. 그쵸? 근데 이 서울 삼성이라는 팀의 문제점은 뭐 너무 많지. 그죠? 뭐 코번 하나가 확실한 카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내 자원들에 있어가지고 확실한 득점 스코어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앞선이 없다는 점, 이거는 뭐 계속 시즌 중에 그렇게 갈 이야기고, 반대로 LG 어째 보면 이 조상현이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LG의 농구를 올 시즌은 바꾸기 위해서, 팀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 멤버들을 그냥 싸그리 다 바꿨잖아. 근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그 바뀐 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게 LG야. 그치? 독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팀이 돼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공격이 좋은 것도 아니야.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팀이 돼버렸어. 그 이유는 뭐다? 원래 애초부터의 밥값을 못할 유리몸인 두갱민이 그 다음에 전성현이가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근데 아직 경기 초반에는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뎁스를 봤을 때 전성현이, 허일영이, 그 다음에 장민국이 요번에 데리고 온 자원들 있잖아. 얘네들이 전부 다 밥값을 다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야. 근데 오늘 이 경기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핵심은 뭐다? 핵심은 뭐야? 다들 아시다시피 LG의 키인 누가 빠진다? 그래, 머레이가 빠지잖아. 마레이가.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어떤 식으로 게임이 흘러갈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잘 봐봐봐. LG가 작년에도 삼성하고 만났을 때 마레이하고 코번하고 매치업했을 때 코번은 마레이가 있더라도 원래부터 볼을 잘 넣었어요. LG랑 만났을 때. LG랑 만났을 때. 근데 오늘은 마레이가 없다 보니까 몰로가 뛰잖아.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몰로라는 용병은 스펠맨 없을 때 어떤 활약을 했던 용병이야? 오히려 혼자 뛰었을 때 그냥 풀타임 띄워주면서 뭐 골 밑에서도 몰로의 활약, 그 다음에 스팸맨 없더라도 외곽에 나와가지고 3점을 신나게 박아줬던 게 몰로. 물론 이제 그때의 그 관장이 멤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LG의 멤버는 다른 거는 사실이지만 상대가 코번이기 때문에 몰로 입장에서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렇게 게임을 운영할 수가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레이가 빠져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전체 국내 자원들의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LG의 이 뎁스 자체가 밀릴 게 없는데? 밀릴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이 삼성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이 경기는 좀 더 기다려주면 복방 아재들 무지성으로 찍기 때문에 2.5 풀인데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3.5까지 3.5까지.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늦게 찍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우리는 뭘로 가자? 오히려 LG 프레임이 낫다 나는. 그리고 뭐 오너바 봤을 때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플랜 자체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골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오버를 보자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게임. 둘 중 하나는 이기겠지. 자, 물 한 잔 먹고요. 그래,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매년 용병 빠진 없는 여러분들아, 여자 농구는 우리한테 매년 선물이었어. 매년 선물. 근데 올해 초반에 좀 어려워진 경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딱 세 가지로 내가 분석을 했잖아. 뭐라고? 멤버들이 바뀐 팀도 많고, 그 다음에 감독이 바뀐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변수가 발생하는 게 아코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경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구나단 감독은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웃이라는 게 조금 뭐랄까, 개인적으로 이제 구나단 감독이 아파서 이제 아웃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농구 좀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잘 좀 치료 받으시길. 그죠? 애초부터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구나단은 이제 아웃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자,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지금 신한이라는 팀, 삼성이라는 팀,
전부 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한 팀이야. 그자.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얘네들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둘 다 똑같아. 간단하게 말해서 둘 다 공격은 안 되고 둘 다 수비가 안 돼. 그자. 근데 웃긴 거는 신한이라는 팀은 원래부터가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야. 원래부터가. 근데 웃긴 거는 이 삼성이라는 팀은 여러분들아, 금배 감독 있을 때 어떤 팀의 칼라여서 불과 작년이야. 어떤 팀의 칼라였어? 그래, 부상자가 빠진 거는 많은 거는 사실이었지만 수비는 나쁘지 않은 팀이 삼성이었던 거야, 여러분들아. 근데 문타 방송 보고 한번 와봤어요. 그래.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삼성이라는 팀도 감독이 바뀌다 보니까 이 멍청이가 이 팀 자체의 에너지 레벨도 다 떨어뜨려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비까지 안 되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둘 다 심각하지. 둘 다 공격은 안 돼. 수비도 안 돼. 특히나 신한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뭐다? 3점이 그냥 매 경기마다 던지긴 던지는데 안 들어간다, 아이가. 신한 니카. 그 다음에 잠깐만, 김지영이, 강계리요. 그 다음에 이경은이요. 그 다음에 신이슬이요. 그 다음에 신지연이요. 그 다음에 아름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또 누가 있어? 적어봐라, 여러분들아. 누가 있어? 누가 있노? 리카, 김지영이, 강계리, 이경은, 신이슬, 신지연. 구슬.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 그래. 김진영 있잖아. 김진영. 이렇잖아. 그래. 이게 제일 이게. 그래서 봐봐봐. 오늘도 우리가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지금 이 삼성이라는 팀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뭐냐면 뭐 공격이 안 되고 수비가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번 시즌에 이해란하고 강유림 어째 보면 이미 성장을 다 해버린 친구고, 그 다음에 매 경기마다 10점 이상씩 해줘야 되는 친구들인데 지금 얘네들이 전혀 매 경기 활약이 없는 이런 입장이잖아. 그리고 이 키아나가, 건강한 키아나가 지난 경기에서는 그래도 퍼포먼스가 나왔거든, 키아나. 그자. 그리고 이 배윤이 여러분들아, 근 몇 년 동안 뭐가 문제냐면 골 밑에서의 1대1은 잘해. 근데 리바운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 리바운드를 못하는 게 아니고 늙다 보니까,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근 몇 년 동안 보게 되면 적극성이, 리바운드에 있어서 적극성이 없어.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냐면, 자, 감독이 이제 오늘 결장이제. 근데 연홍에 있어서 여러분들아,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서도 알고, 그 다음에 느껴봐서도 알아. 그러면 이렇게 감독이 바뀌었을 때, 뭐 기사를 봤을 때 이 코칭 스태프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선수들하고 갑자기 군하단 감독이 이제 아파서 빠진다고 하다 보니까 뭐 눈물에 작별식을 했다. 서로 뭐 울음 파티를 벌였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이야 이것들아, 너희들이 지금 울음 파티를 할 때가 아니고 연습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벤치에 있던 밑에 애가 지금 감독 대행으로 올라온 입장이잖아. 이게 만약에 신한이 원래부터 올 시즌 경기력이 좋았던 팀이야. 그러면 이 감독이 빠졌을 때에 오늘은 무조건 한번 이겨보자, 이런 여자들의 이 독종을 품고, 그게 경기 내적이보다 경기 외적인 요소 더 작용해서 신한이 오늘은 잡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경기력 자체가
이 신안 같은 경우에는 리카가 없는 구간. 왜? 리카가 35분 이상 못 뛴다니까. 많이 뛰어봤자 28분이야. 그러면 없는 이 12분 동안이 매 경기마다 지옥이잖아. 리카가 없는 12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다? 3가드 시스템, 그 다음에 뭐 구슬을 골밑에 올리는데 전부 다 오복성 패스하다가 시간 잡혀먹고 난사 끝.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봐봐봐. 딱 오늘 이 삼성이라는 팀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여기 포워드 라인에서도 사이즈가 좋아. 그 다음에 뭐 키아나가 결국 앞선의 얘네들보다 신체적인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 그러면 이 삼성이라는 팀이 오늘 이 경기에서 딱 뭐만 단속만 잘한다면 리바운드적인 부분들의 단속만 잘하게 된다면 경기 초반에 삼성이 리드를 한다? 그러면 신한이 작탑을 불어서 어리버리 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게임이야. 왜? 감독의 이 없는 공백이 오늘 경기에서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삼성 승, 삼성 마인 승, 그 다음에 뭐 언더 이렇게 가자. 됐죠? 여기까지 가자. 입 아프다. 이불에 가자. 가자고 언니들아 삼촌들아. 어제 중계방송 어제 좀 감동이 있었지. 감동이었잖아. 그래서 오늘 또다시 중계방송 가보겠습니다. 어제 감동이었지. 가보자. 자, 여기까지 하고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 가보입시다. 에이.